The financial world is a competitive sector with a thick, unbreakable glass ceiling. But in this competitive world, there is a female leader who was active as Korea's first ever female FX dealer. It's Kim Sang-kyung,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Finance Institute. She began her days with Standard Chartered Bank and worked with many prestigious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She is currently running the Korea International Finance Institute and working diligently to foster new talent in the international finance sector. President Kim Sang-kyung shows outstanding leadership and is working for the betterment of internationalizing Korea's finance sector. Let's sit down and talk with Kim Sang-kyung on Heart to Heart. 오늘의 게스트는 최초에서 시작해 최고가 되신 분입니다. 한국국제금융연수원의 김상경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제금융연수원의 김상경 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여성금융인 네트워크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Welcome to Heart to Heart. 네. 자, 가장 먼저 아무래도 한국국제금융연수원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국제금융연수원은 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네. 95년도에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실무 연수원이 없었거든요. 거의 이론을 가리키는 대학에서는 이제 국제금융을 가르쳤지만 네. 이론적인 거였고 실무적인 거를 가리킬 필요가 있겠다. 제가 외국계 은행에서 어렵게 배웠던 그런 실무 연수를 해주자 해서 한 95년부터 한 10여 년간은 이제 그쪽만 이제 많이 했고요. 97년, 8년에 우리가 또 IMF를 겪잖아요. 네네. 그때 금융기관도 망하고 엄청나게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도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성들을 위해서 좀 더 넓혀보자 해서 2005년도에 영국은행협회 소속 네네. 런던 금융대학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네. 그들이 잘하는 그 국제 자격증들을 국내에 런칭시켜가지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사실은 외국계 은행한테 많이 치였거든요. 네네. 전문가가 아닌 주로 이제 순환 보직제다 보니까 네. 외국계 은행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거를 이제 국제 자격증을 런칭시킴으로 해서 굉장히 글로벌화하는데 많이 도움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이런 변화들이 있었네요. 네네. 자, 75년이죠. 1975년에 스탠더드 차터드 뱅크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77년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네. 뱅크 그리고 95년도에는 뱅크 오브 차이나까지 이렇게 금융인으로서 정말 20년을 종사해 오셨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연수원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네네. 국제금융연수원이 이제 직접 세우셨고, 네. 근데 이런 교육기관을 세워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전 이제 바로 배워가지고 일에 써먹을 수 있는 네네. 그런 교육을 좀 하고 싶었고요. 네. 그런 교육은 또 제가 딜러였을 때 전혀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후배들에게 좀 전수시켜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교육에 좀 몰두해보자 이런 취지하에 국제금융연수원을 세웠습니다. 네네. 네. How did CEO Kim Sang-kyung, Korea's first ever female FX dealer, become who she is today? Let's now learn more about her past, present, and her future. 원장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수식어가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 외환 딜러일 텐데요. 사실 은행에 처음 입사를 하셨을 때부터 이제 외환 딜러로 일을 하신 게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외환 딜러 일을 하게 되셨는지요? 사실은 저는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 들어갈 때 비서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2년 후에 제 보스가 외환 딜러가 돼보지 않겠느냐. 그게 외환 딜러라는 거는 카지노 딜러뿐이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인데 외환 딜러라는 걸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네네. 저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스 보고 싱가포르 가서 혹시 출장 가서 외환 시장에 대해서 쓴 책이 있으면 좀 사다 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Foreign Exchange Market이라는 책을 제 보스가 사다 줬어요. 네. 그런데 이 첫 장을 탁 넘겨 보니까 네. Once a dealer, always a dealer. 어, 한 번의 딜러는 영원한 딜러다. 네네. 그거와 같이 전문성이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쭉 책을 보면서 정말 익사이팅했죠. 이거는 굉장히 터프한 직업이긴 하지만 내가 안 갔던 길을 다시 한번 개척자 정신으로 해서 한번 가보자. 네네. 내가 10년 후에 비서로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도전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제 보스한테 좀 무조건 하겠다. 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외환 딜러를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네. 이제 온더잡 트레이닝해서 싱가포르, 홍콩, 런던, 뉴욕까지 그 딜링 업무에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네. 배우고 왔죠. 그래서 저는 그때 외환 딜러가 된 게 제 인생의 네. 가장 큰 결정이었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도 tough job, 네. tough한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한테 외환 딜러가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지? 제 생각엔 제 보스가 네. 승부근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디시전 메이킹이 좀 빠르고 이런 것들을 좀 저한테 보지 않았나. 네네. 그래서 전혀 그쪽에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질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네. 최초의 여성 외환 딜러라고 하지만 최초의 남성 여성 통틀어서 네. 1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직업인 것 같긴 등줄이 한데요. 오싹오싹할 때가 네. 엄청나죠. 네. 와, 그럼 당시만 해도 사실 외환 딜러라는 직업이 잘 알려지지 않은 때였기 않았죠,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일 자체를 배우실 때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제가 시작했을 때는 뭐 교육기관도 없었고 네. 실무적으로 배울 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행하면 네. 대출, 예금 뭐 이 정도만 음. 있었지 외환 딜링 부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워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가서 네. 그 말하자면 지점에 그 외환 딜링 업무에 가서 온더잡 트레이닝으로 직접 투입돼가지고 네. 그걸 배우게 되었죠. 지금은 물론 이제 국제금융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무했죠.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셔서 네, 네. 경험을 쌓으셔야 실전 됐죠. 경력을 쌓은 거죠. 이렇게 외환 거래라는 것이 초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좀 아찔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뭐 수도 없죠. 있었을 등줄이 것 같은데. 오싹하고 뭐 네. 병이 생길 정도로 네. 예를 들면 뭐 눈이 막 떨린다거나 뭐 이런 네. 정도로 신경 많이 써가지고 그런 업무를 하지만 네. 그거는 뭐 수도 없이 겪는 거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크게 경험했던 거는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에 있을 네네. 때도 한 이벤트가 있었고 네. 또 뱅크 오브 차이나 있을 때도 네. 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들려주시겠어요? 예. 그때는 이제 85년도 그 플라자 합의라고 혹시 플라자 합의 네. 아주 그 굉장히 큰 이벤트였는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달러가 워낙 강세여다 보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네네.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렇죠. 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수도 없이 떨어지는 거를 중간에 사면 안 되거든요. 시장을 역행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네. 국내 기업들도 많이 힘들었던 경우. 어. 저도 이제 같이 딜링을 하면서 힘들었던 거. 네. 뱅크 오브 차이나 시절은 네. 이제 260엔 갔던 게 79엔까지 떨어져요. 강세로. 네. 그러니까 일본이 뭐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이제 그때 온 거죠. 네. 그러면서 못 견디니까 다시 역 플라자 합의해서 예나는 이제 더 이상 강세를 원치 않는다 해서 다시 이제 최근에 110엔까지 갔죠. 네네. 근데 260엔까지 다시 가고 다시 이제 110엔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는 이게 시장을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 딜러도 걸을 수 없고 네네. 기업도 걸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친숙해져서 좀 반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네. 많죠. 그래서 그런 그 기업을 거래하면서 같이 힘들었던 그런 두 가지 큰 추억을 한번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외환 딜러로서의 경험담과 또 노하우를 바탕으로 책을 네. 쓰셨어요. 나는 나를 베팅한다라는 제목으로 1994년에 책이 나왔는데 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2007년도에 나는 나를 베팅한다 그 후라는 제목으로 책을 또 내셨습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베팅한다라는 건 주로 이제 그 딜러들이 하는 얘기죠. I bet 해가지고 오늘 뭐 베팅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는 나를 베팅한다라고 네네. 이제 책 제목을 썼고 실제로 그 책은 제가 어렵게 외국계 은행에서 살아남아 서바이빙 돼서 높은 직위까지 가고 그러고 이제 워킹맘으로서 정말 힘들었던 얘기를 후배들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평생 6개월을 쉰 적 있습니다. 대학 네. 졸업하고 나서 계속 일을 했는데 94년도에 아멕스 그만두고 네. 6개월을 딱 쉬는 동안 나는 나를 베팅한다를 책을 밤낮 없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맺혔던 것들을 막 이제 풀어내고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고 네. 특히 여성들이 저는 이제 뭘 여성들한테 해주고 싶었냐면 그렇게 어렵게 들어와서는 쉬운 것만 찾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론트 부서, 돈을 버는 부서 이런 네네. 데는 안 하고 부서에 가서 편한 데를 찾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성들이 이제 뒤처지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한 노하우를 정말 전수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선구자로서 뭔가 여성 주류와 성주류와에 좀 공헌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여성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던 네. 거죠. 네. 사실 평소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경우는 그 유리천장이 더 두껍기로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원장님이 은행에 처음 입사를 하셨을 때만 해도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결혼 퇴직 각서제? 짧게 얘기해서 결혼각서제. 네네네. 예. 그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각서 같은 것인가요? 네. 그래서 국내은행은 다 결혼각서제가 있었어요. 제 네. 친구들은 뭐 서울은행이니 뭐 조은행이니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전부 네. 다 결혼각서제 쓰고서 사인하고 결혼하자마자 네. 결혼하기 전에 그만둬야 되죠. 그 각서를 쓰는 겁니다. 결혼각서제라는 거는 네네. 80년대에 좀 없어지긴 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보면은 글쎄 없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가지면 임신을 하면은 이제 출산 후에 아무래도 아이도 돌봐야 되고 몸도 좀 이제 회복을 하는 데까지 네. 시간이 필요하니까 잠시 일을 하던 이제 여성분들 잠시 일을 쉬는 이제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아예 일을 그만둬야 된다는 시절이 있었다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합니다. 놀랍죠. 네. 그러니까 놀래요. 그 결혼각서 제가
작년에 국제회의를 하면서 네. 라가르드 총재, IMF 총재를 모셨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때 그 얘기를 제가 들려줬더니 아주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있었냐. 네. 그래도 80년대까지만 있었고 존재를 했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여성들은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죠. 네. 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여성으로서 성공을 거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겪으셨던 것들 중에서 가장 어렵게 힘들게 느끼셨던 것들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 딜러 하면은 네. 실적을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 퍼포먼스만 좋으면 얼마든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빼가고 싶은 거예요. 얘가 실적을 잘 내는 거가 너뿐이 아니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해서 그러는 거니까 걔네들을 빼가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실적만을 나타나는 거 외에 네네. 다른 그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인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더 어려운 거죠. 네. 이런 고비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극복해내셨나요? 사실은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항상 직설적으로 가서 이 대표한테 가서 이 만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빼가면 네. 지점의 그 퍼포먼스는 훨씬 떨어질 것이다.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내가 잘하기 때문에 실적은 가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실적이 떨어진다면 당신한테도 손해다. 네네.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아예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실력으로 싸우는 뭐 이런 쪽으로 타파를 했죠. 네. It has become a social problem for women who discontinue their career, and we see the government trying to solve this issue through various attempts, but it isn't getting better. It was difficult for a woman to be an FX dealer, but CEO Kim Sang-kyung succeeded in this occupation. With her vast experience, she is working diligently for many women who struggle between work and their families. She created a network for female financiers and works diligently to promote the status of women through Human Network. We will now learn more about CEO Kim Sang-kyung and the network for female financiers. 여성 금융인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남성들이 잘하는 네트워킹 우리도 해보자. 네네네. 그래서 2003년도 1월에 저희가 그 여성 관리자들이 모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거기서 특강을 했는데 특강 끝나고 나서 우리 너 한번 모여보자. 네트워킹 해보자. 그리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좀 키워보자. 그거를 했더니 여성들이 모두 좋다. 그래서 그때 한 40여 명이 모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한 200여 명이 우리 모임에 아주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제가 거기서 가장 실적이라고 보는 거는 그 당시는 여성 지점장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여성 지점장들은 너무나 많고 네네. 그 후에 뭐 임원까지도 꽤 이제 배출이 되고 은행권에는 뭐 행장까지도 나왔었잖아요. 네. 다 우리 멤버들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서 정책 입안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자꾸 모시게 해서 여성 금융인의 이제 그야말로 미치를 알리고 최근에는 가장 큰 이제 실적이라고는 작년에 이제 라가르 총재를 해가지고 모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제 행사를 4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금융권에 여성들을 잘 대우하고 여성들을 잘 키워주는 그 금융기관장 상을 줍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금융위원장상, 기획재정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원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여성들에 대한 어떻게 그 하고 있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잘 맞는 금융기관장들한테 상을 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9월 달에 네. 국제 행사를 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목소리를 키우지만 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 또 목소리를 키워가지고 좀 여성금융인의 대변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15년간 네, 회장을 그러네요. 맡고 있습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금융권 여성 임원을 30%까지 만들겠다는 포부도 종종 이렇게 밝혀 오셨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제가 이제 2003년도에 그 여성금융인 네트워크를 만들 때만 해도 네. 지점장이 한 은행에서 나오면 대서특필됐었어요. 아, 근데 지금 지점장은 엄청 많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발전했다고 보는데 임원급은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그 30%라는 거는 그게 그 과학적으로 나온 데이터예요. 뭐냐면 30%가 돼야지만 조직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성 제가 이제 최초의 사회이사였거든요. 네. 그때 아주 그 처음 여성 사회이사였어요. 네. 외환은행에. 그도 저 혼자였죠. 그럼 10%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라면 10%잖아요. 네네네. 10%가 전체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20%가 되면 조금 달라지고 30%가 되면 이제 목소리가 그렇죠. 나오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래서 30% 클럽이라는 게 나온 것도 아, 30%의 룰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임원의 수가 늘어나면은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일단 그 금융권은 금융기관이라고 사실은 주식회사거든요. 네. 은행 같은 경우 전부 다 주식회사인데 민간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관이라는 거를 붙이잖아요. 그 얘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남성들이 지배를 하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네. 다양성, 포용성이거든요. 다양성이라는 거는 남성, 여성 같이 사회를 이룬다. 그래야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 남성들은 남성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네. 반대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더 좋은 아이디어 이런 그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들이 네네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창조적인 거.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거는 이 사회가 발전하려면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남성 여성도 그렇지만 어린애, 노인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뭐 민족 이제 국가들 이렇게 그 다양성이 있어야지만 좀 더 그야말로 발전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네. CEO Kim Sang-kyung began a career in finance in 1975, and she took on various challenges with tenacity and perseverance. She is now an unrivaled individual in international finance. She's working hard to foster new talent in international finance and is also busy as a mother. Her passionate and confident life is breathing new life and energy into many young people. 이렇게 최초에 머물지 않고 최고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정말 많은 여성들에게 멘토로서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